자, 그러면은 두 분 다 10번째 선수는 얘기하셨고요. 9번째 선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네, 저의 9위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입니다. 네. 왜냐하면 호날두 선수가 아까 84.62%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치가 143개를 차서 22개를 미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121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센테이지만으로 보면 84.62%면은 사실 오늘 언급될 많은 선수들에 비하면은 순위가 저 밖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종이에 적어온 선수들만 하더라도 상당수가 호날두 선수보다는 퍼센테이지는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개를 넣었다는 사실은 저는 무시하기 어렵다. 그렇죠. 특히 이제 중압감이 심한 아까 뭐 장 의원님도 그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압감이 심한 팀의 전담 키커라면 사실은 심하죠. 이거는 게다가 호날두 선수나 뭐 메시 선수나 그런 선수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실은 골키퍼들이 그 선수의 슛 폼에 대한 연구가 또 많이 돼 있거든요. 상대 팀의 전문 키커 슈퍼스타 선수들은 그만큼 사실은 차는 자세를 많이 읽히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143개 가운데 121개를 넣었다는 거는 퍼센테이지는 85%에서 약간 밑돌지만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호날두 선수를 저는 9위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호날두 선수를 9번째 선수를 넣었고요. 장 의원님은요? 네, 12, 9위, 8위는 조금 상징적인 선수들이에요. 네. 9위는 안드레아스 브레메. 어. 브레메 선수 뭐 원투펀치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최고의 양발잡이 풀백입니다. 왼쪽 수비수를 훨씬 많이 봤지만 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멕시코전에서는 페널티킥은 아니지만 승부차기는 왼발로 놓고 네. 이탈리아 월드컵 그 유명한 결승전에서의 서독과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이었죠. 거기서의 결승골은 또 오른발로 PK를 넣었어요. 네. 이 선수는 양발로 프리킥도 차고 또 PK도 차는 세계 최고의 이제 양발 풀백 안드레아스 브레메. 풀백으로서도 월드 클래스 풀백이었지만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레메 선수는 커리어에서 65골을 넣어서 정확하게는 페널티킥 골이 몇 골인지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정확한 통계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브레메는 그 정확한 페널티킥 골 숫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 양발로 PK 를 왼발 넣는. 오른발로 다 페널티킥을 찼던 선수다. 그래서 안드레아스 브레메를 상징적으로 9위에 놨습니다. 저는 6위에 있습니다. 6위 순위가 있어요? 꽤 오, 높죠. 굉장히 높네요. 브레메 선수가 6위인데 이 브레메 선수가 물론 양발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프리킥이나 코너킥은 왼발로 많이 차고요. 페널티킥은 오른발로 더 많이 찹니다. 페널티킥은 조금 정확하게 찰 때. 네. 그런데 그러면 프리킥, 코너킥은 왼발로 차고 페널티킥을 오른발로 주로 차는 이유가 뭐냐? 왼발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선수가. 오른발이 좀 정확하게 찰 때. 오른발은 좀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정확한 발이 주발이야, 강한 발이 주발이야라고 묻는다면 본인도 아마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질 그러니까요. 거예요. 브레메 선수를 6위라는 높은 순위에 놓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페널티킥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줄 만한 인정하는 선수가 네.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페널티킥을 브레메 선수에게 양보를 했어요. 야, 내가 정말 잘 차는 사람이긴 해. 그러나 지금은 네가 차. 네가 더 나은 것 같아. 그 선수는 로타 마테우스 선수입니다. 선수. 엄청나게 강하게 때리는 선수 스타일이에요. 마테우스 선수가 저 분데스리가 기록만으로 보면 90%가 넘어요. 한 91% 정도의 아주 높은 페널티 성공률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정작 월드컵 결승 딱 오니까 브레메야 네가 차 해서 브레메 선수가 넣고 서독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죠. 그래서 브레메 선수는 마테우스조차도 가장 인정한? 치명적인 순간에는 인정하는 사나이. 저는 브레메 선수가 6위에 있어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8번째 선수 한번 여쭤볼게요. 저의 8위는 마르코 반 바스텐 선수입니다. 네. 마르코 반 바스텐 선수가 한 시대를 정말 풍미한 최고의 공격수인데 54개를 차서요. 커리어에서 페널티를 3개 미스, 51개를 넣습니다. 확률이 94.44%. 굉장한 확률이죠, 이 정도면. 네. 근데 제가 이 선수를 왜 넣냐면은 반 바스텐 하면은 아까 베르캄프 선수가 슈마이켈 선수에게 막힌 얘기도 했지만은 반 바스텐도 사실은 이 킥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페널티가 아니라 승부차기였는데 덴마크의 신화가 써졌던 유로 9위에서 4강전에서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붙었거든요. 스코어는 2대2로 이제 승부차기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 반 바스텐 선수가 이거는 페널티가 아니고 승부차기입니다. 여기서 슈마이켈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결국 덴마크가
이 유로 9위의 우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준결승에서 제물이 됐던 팀이 네. 네덜란드였거든요. 그런데 반바스텐과 슈마이켈의 대결에서 역시 또 슈마이켈이 이겼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반바스텐은 그 페널티는 좀 별로였던 선수였나 보다. 그런데 임팩트가 너무 아까 강하니까. 베르캄프 선수 말씀하실 때 슈마이켈에게 막히기 전까지는 사실은 베르캄프 선수가 다 넣는 선수였다는 말씀을 네. 아주 잘해주셨는데 반바스텐 선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마이켈에게 승부차기에서 한번 지긴 했어도 실제 페널티 확률은 94.44%, 게다가 54개를 찼는데 이렇게 높은 확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반바스텐에 대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더 드리고 싶냐면 로베르토 바지오 선수의 저 94년 월드컵에 마지막 키커로 나와서 날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탈리아가 뭐 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바지오 선수가 그걸 넣었어도 사실 브라질이 또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지오는 페널티는 좀 별로인 선수 아니야? 그럴 것 바지오도 같아서 제가 높죠. 말씀드리자면 바지오 선수가 111개를 찼는데 16개밖에 미스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85.59%가 나오는데 이 확률은 호날두 선수보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지오 선수도 사실은 그 브라질과의 월드컵 결승에서의 승부차기 한 방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기는 거를 제가 막기 위해서 바지오 선수도 여기서 곁들이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반바스텐이나 바지오나 페널티를 결코 못 차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그렇죠.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수를 반바스텐 선수 이야기 해주셨고요. 장 의원님의 여덟 번째는 누굴까요? 8번째 8위까지 상징적인 선수. 네. 안토닌 파넨카. 그 유명했던 76년 유럽 선수권 대회 네. 서독과의 결승전이었죠. 네. 2대 2로 끝나서 승부차기에 돌입이 돼서 페네스가 실축한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서 그 파넨카 킥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파넨카가 이제 찼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파넨카 스타일의 킥이 그 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찼던 선수들이 있겠지만 워낙 중요했던 순간의 결승전, 네, 그 마지막 승리를 결정짓는 우승을 결정짓는 킥이 나왔기 때문에 그 킥으로 얼마나 심리적으로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넨카 선수를 저는 상징적으로 8위에 놨습니다. 요 그 파넨카 스타일의 킥의 이름이 지금 그냥 파넨카라고 하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파넨카 킥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넨카 하면은 그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그 파넨카라는 용어를 대한민국 축구 중계 방송에서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준희 위원님. 그 얘기하시면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게 제가 좀 여러 개 있어요. 저도 그런 언어 용어를 좀 많이 처음 이렇게 써서 지금은 대중화된 용어들이 많아요. 뭐 슈퍼 세이브다. 슈퍼 세이브. 그거 위원님이 하셨어요? 제가 처음 썼거든요. 진짜요? 슈퍼 세이브. 그거는 그건 정말 제가 처음 보증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보증해요. 네. 슈퍼 세이브를 제가 찾아보세요, 처음 여러분들. 썼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찾아보세요. 사실은 안 쓰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유치한 거 같아서. 제가 제가 유치한 거 같아서 안 쓴 용어. 제가 영국 방송으로 계속 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왔어요. 슈퍼 세이브. 한국에서 써도 써도 될까? 저 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썼을 때. 근데 지금은 그냥 요즘엔 그냥 슈퍼 세이브가 경기당 뭐 한두 예, 번, 그게 한 제가 번씩 나오던데. 영국 방송 제대로 안 봤어요. 제 생각에. 아니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파넨카까지 했고요. 이제 일곱 번째 선수로 넘어갈까요? 네, 저의 7위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네. 뭐 설명은 필요 없고요. 54개 찼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바스텐 선수와 똑같네요. 여태까지 찬 게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앞으로 더 많이 차겠습니다만 54개 중에서 5개 미스했습니다. 네. 네, 반바스텐 선수가 아까 3개 미스였는데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반바스텐 선수와 같은 숫자를 찾는데 미스 숫자는 2개 많습니다. 54개에서 5개 미스니까 49개를 넣었다는 얘기인데 확률로 계산하면은 90.74%. 네. 제가 그런데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넣은 이유 일단 레반도프스키 정도 되는 선수가 90%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그 확률 자체가 엄청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여러 가지 다양한 패턴으로 점점 페널티킥 기술이 발전해 왔어요. 레반도프스키 선수 예전의 페널티들을 보면 좀 더 이제 힘 위주로 이제 모서리로 강하게 꽂는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페널티는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키퍼의 움직임을 또 읽으면서 차는 쪽으로 점점 진화가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제 생각에는 좀 모범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네. 자신의 스타일을 점점 또 다양화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을 했던 선수고 확률 자체도 레반도프스키 정도 되는 알려진 선수가 90.74%면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7위로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7번째 선수를 레반도프스키로 꼽아 주셨는데 장혜연님은요?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4위입니다. 와, 네, 지금 도르트문트 시절부터 진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도움닫기 해서 때려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스가 한두 번 나온 거예요. 네, 또 방향이 조금 읽히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폼을 조금 바꾼 게 뭐 발로텔리나 뭐 조르지뉴나 그런 선수들도 약간 템포를 딱 멈췄다가 키퍼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움직임을 보고 차는 네, 이런 형태의 기술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올 시즌 전 시작하기 전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독일에서 보면 도르트문트에서 진화가 돼서 그런 킥의 어떤 스타일을 바꾼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에 42번 차서 40번을 성공시켰는데 그 중에 7번을 빼면 키퍼의 방향을 모두 속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록은 되게 분데스리가에서도 상당히 높게 치는 기록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키퍼 방향을 다 속인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보고 거의 찼다는 얘기죠. 키퍼의 방향을 읽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레반도프스키의 그 발전된 그런 페널티킥 기술이 높게 평가받아야 된다. 발전과 공부. 그렇죠. 공부, 노력. 그래서 저는 4위에 레반도프스키를 넣었습니다. 지금 레반도프스키 얘기하셨고 4위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장혜연님의 7번째 선수는요? 7위는요. 이 선수는 아마 그냥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의 페널티킥 장인이 있습니다. 네, 그레암 알렉산더. 71년생인데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프레스턴 노스엔드랑 번니 시절인데 다 이제 하부 리그 챔피언십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번니를 에서 나온 이후에는 이제 그 이후에 번니가 나중에 이제 승격을 했는데 어쨌든 챔피언십이죠. 74번 페널티킥을 시도해서 69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약 5골만. 3%의 적중률인데 이 선수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찹니다. 페널티킥을. 보통은 이제 도움닫기 방향이 조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른발로 찰라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대각선에서 보통 들어가서 차거나 왼발이 이쪽에서 차는데 이 선수는 정중앙에서 마치 호날두 선수가 무회전 프리킥 하듯이 정중앙에서 도움닫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할 때도 키퍼들이 많이 속는데요. 정중앙에서 도움닫기를 해서 다양한 스윙을 통해서 다양한 임팩트를 구사하는 형태의 페널티킥 장인이었어요. 그만큼 그야말로 성공률도 예측 매우 불가. 높았고. 그렇죠. 예측 불가죠. 그래서 키퍼가 막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페널티킥입니다. 그래서 물론 2부 리그지만 상당히 좀 특이한 선수라서 제가 그레암 알렉산더는 여기 순위에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6위가 브레메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6위 브레멘. 네, 한의원님 턴을 다시 받아서 장혜연님의 6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이 6위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간 거예요. 네, 저의 6위는 마크 노블입니다. 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27개의 페널티킥을 넣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웨스트햄이 한 시즌 강등돼서 챔피언십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 시즌 동안. 그때 한 시즌 동안에 7개 페널티킥을 넣어서 리그에서만 34개의 페널티킥 골이고요. 컵대회 포함하면 38골인데 42번 시도해서 38골. 91%. 네.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뭐 적을 수는 있는 퍼센테이지지만 그래도 시도 횟수가 많죠. 42번 시도해서 38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 보통 정확도 높은 선수들이 인사이드로 이렇게 정확하게 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단이 구석과 또 간혹 상단 구석을 잘 보면서 골을 넣었는데 이 선수를 넣은 건 이제 페널티킥 전담 키커로서의 어떤 좀 제가 좀 마음에 드는 키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리그에서 웨스트햄 14시즌 동안 54골밖에 못 넣었는데 그 중에 이제 페널티킥 골이 34골인 거예요. 리그에서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페널티킥 골 확률이 높고 취향이 들어갔지만 마크 노블 선수를 6위에 놨습니다.